안녕하세요. 장준호의 명리산책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학 초보 강사 시절 때 한 동네에서 종합학원이었습니다. 종합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수업을 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 학교 끝나면은 학교가 다시 이어져서 그 반에 모여서 역시 뭐 학생들의 레벨을 또 나눴겠죠. 그래서 상, 중, 하의 레벨을 나눴는데, 그 안에서도 또 공부하는 학생은 앞으로 오고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은 뒤로 가고, 그래서 아웃사이더가 된 학생들은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저 또한 수업을 해야 되므로 그 뒤에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고 했던 이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공교롭게 제가 풀이할 사주가 제가 옛날에 초보 강사 시절 때 일했던 그 동네에 있던 학생의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아이들은 누르면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이 스프링이지 않습니까? 스프링이고 봄이 곧 이 아이들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은 청소년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누르면은 잘 눌러져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펑 튕겨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 가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이걸 면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입니다. 우선 이 사주에 이가 온 근거는 학생이 지금 중학교 들어가더니 좀 갈피를 못 잡고 학교에서는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매우 걱정해 하시면서, 심각하게는 우리 아이가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뭐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할 수 있는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네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큰일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디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술월의 무토입니다. 술월의 무토라는 것은 무토가 술토의 근거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이미 무토는 강한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행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 여기 하나 있네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 병화, 정화, 사화,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토는 술월의 무토라고 그랬습니다. 네,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금도 역시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행을 고루 갖추었습니다. 고루 갖추었고, 그런데 화토가 강하네요. 화토는 보통 동류라고 합니다. 같은 류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토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도록 할까요? 무토가 지금까지는 계속 큰 산이라고 그랬는데, 무토가 언제나 큰 산일 리는 없겠죠. 항상 모든 것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화병으로 보겠습니다. 화병이 있고 여기에 을목은 꽃으로 보겠습니다. 자, 화병도 갖춰져 있고 꽃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조명도 갖춰져 있네요. 적당한 조명이라기보다는 좀 강한 조명이겠죠? 자, 이 화초를 꽂아서 이 무토에다가 화병에다가 꽂아 놓기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미 목, 화, 토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자수와 유금, 왕지를 깔고 있네요. 왕지를 깔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좀 매력 뿜뿜, 네, 요즘 말로는 매력 뿜뿜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주가 좋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경험상 이 인물이
어디 가서 뭐 뒤처지지 않는다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매력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어디 이제,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화토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이, 토보다 화의 기운이 더 많죠. 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운들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게 더 이상 집어넣으면 한계 초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부른데 이미 배불러서 난 더 이상 못 겠는데 자꾸 맛있는 음식이니까 더 먹어 그러면은 본인도 그만 먹을래.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토가 강하고 본인이 인성이 강하죠. 화생토에서 자기를 생해주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존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그린 그 화초와 화병을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또 새로운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가마솥이 아니라 불가마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마에다 불을 지피죠. 그래서 그 불이 열기가 가마를 가득 덮고 거기서 이 화병이 완성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화병이 요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불을 지피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기운을 유금과 술토가 합을 해서 유금이 강력하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열기를 배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열기를 배출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요 사주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유금은 보석과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석을 관리할 적에는 그 상당한 관심이 필요하죠. 바닥에 떨어져서 뒹굴어 다닌다거나 이러면 보석이 이미 가치를 잃었습니다. 보석은 항상 좋은 장소에 좋은 보관함에 그리고 적절한 빛과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보석이 빛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에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작용, 그 다음에 목에 깨끗하게 털어주는 작용, 이걸 소토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목에 강력한 소토작용. 네, 전문 용어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수에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정화작용. 유금이 땅에 매몰되어 있을 경우, 이 사금 캐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금은 열심히 곡괭이질, 삽질을 해서 이 금을 채취를 합니다. 원석을 가꿉니다. 그 중에 뭐가 실제로 금인지 확인 못 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헹구어서 이 금을 가려냅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작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둘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적절하게 조절이 되어도 유금이 빛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볼까요? 을목이 있죠. 이게 관입니다. 관성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성입니다. 재성도 역시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이 술토를 충분히 적셔주셔서 얘가 습토가 되고 그 습토가 유금을 잘 생해줄 수 있는지, 유금을 잘 닦아줄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되고, 관은 이 술토를 잘 적절하게 조절해줘서 그래서 유금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 흙이 묻어 있으면 흙을 털어내는 과정을 이 을목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미 무술도 강하고 화도 강합니다. 을목과 자수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의 이 명주의 문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안에서는 화기가 막 치솟아 오릅니다. 자, 그 열기를 이쪽 배출구를 통해서 빼야 되겠죠. 그 조절을 을목이 해주는 겁니다.
관이죠, 정확하게. 이 관이 조절을 해주는데 만일 이걸 조절해주지 않은 경우 힘은 가장 약한 부분을 깨고 나옵니다. 을목을 터뜨리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올해는 무술년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좌를 들으신 분이라면은 비견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어렴풋이 얘기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무술년이 다가왔고 무술년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무토가 자기하고 똑같은 기운을 만났습니다. 비견들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들어온 거죠. 자기 친구들이 들어왔으니까 혼자서는 조신하고 뭐 행동 조심하고 규칙 규율 잘 지키는데 패거리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관이 무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어깨를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혼자 다니면은 조심히 다니는데 패거리가 생기면은 떠들고 웃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그러면 옆 사람한테 당연히 피해를 주겠죠. 이게 관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 기운이 들어왔네요. 이게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리하신 어머님이 그 걱정하신 바가 올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불량 학생들과 놀고 그게 또 학교에서 그러한 것을 이 제재를 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점이 이제 발견이 됐네요.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낙당 금지입니다. 시간이 자기에 맞는 시간이 오지 않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시간이 다가왔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다 갖춰집니다. 꼭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요즘엔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은 유금은 무토에게 상관입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관을 상하게 만드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과거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과거에 제후 시절, 왕권 시절,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불경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관을 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한 겁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매력, 끼, 눈썰미 등등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건데 왜 관을 치는 행동인가? 불의를 보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안 맞다라고 하면은 바로 관의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좋은 기운입니다. 얼마나 매력입니까? 이 상관이 자기의 기운, 토의 기운을 화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쭉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키워줄 수 있느냐가 이 명주가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상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우리가 관건이 되겠죠. 자, 상관은 말 그대로 외부에 반응하는 기운입니다. 나로부터 안에 있는 내재하는 기운이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몸으로 하는 신체적인 인기응변이 뛰어난 기운입니다. 정신적 전체 기운, 인기응변은 다른 기운을 갖고 있고요. 상관은 신체적 인기응변이 뛰어납니다. 눈썰미가 있다고 그랬죠? 손재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장인들은 이런 상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인 능력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명주가 난 요리를 할래 혹은 제과 제빵을 할래 라고 한다면은 제과 제빵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만든 거에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가, 예술적 가치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게 생깁니다. 단순하게 멈추는 게 아니죠.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파격적인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고 그걸 따라하고 아, 이건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에 대한 사진 자료들을 수집하고 물론 맛에 대한 재료를 변화시키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파티셰가 될래.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기운을 뽑아내면은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든 한 4, 50명 가둬놓는 그런 관리형 학원에 보내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기운을 뽑아내지 못하고 계속 들어오기만 하니 거부하게 되겠죠. 그러니 공부에는 관심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 기운을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학생이니까 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요리사가 꿈이라고 하니 요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좀 더 잘하면서 다른 재능을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도 갖고 있고요. 손끝 재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아이가 어떤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을 정리를 하시고 만일 여유가 되고 교육적인 환경으로 좀 더 옮기고 싶으시다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아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만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관심,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즘에는 이 구청이나 체육센터 혹은 뭐 각 구에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또한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명주가 몸짓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방송 댄스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술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 끼를 분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받게 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뭐 음악이면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청이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악기를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자기의 기운을 일정량 뽑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기의 기운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마는 불기운을 뽑아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기운을 집어넣으려고만 하면은 가마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제가 권해봅니다. 체육센터 혹은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서 자기의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사주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